우리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한 호흡이 된 이유였지만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오빠 언니는 이제 우리와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형부, 아니 오빠의 감정에만 충실하기로 해요. 우리가 지켜왔던 마지막 선은 고요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졌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섞이고 호흡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안녕하세요. 비밀 영가입니다. 오늘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화려함 뒤에 가려진 무책임한 아내, 그리고 그 빈자리를 묵묵히 채워온 또 다른 한 사람. 넘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던 선. 그러나 결국 멈출 수 없었던 그 밤. 그들의 행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털어놓을 이야기는 저 스스로도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고백입니다. 저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는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명 모델로 이름을 날렸고 돈도 잘 벌었으며 늘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지만 정작 집 안에서는 누구보다 무책임한 아내였습니다. 아이가 아파 열이 펄펄 끓어도 내일 중요한 촬영이 있어. 피곤하니까. 내가 좀 봐.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등을 돌렸습니다. 새벽 2시 식탁 위에서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작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던 건 늘 저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늘 혼자 아이를 키우고 혼자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잡지 일면에 오르내렸지만 그 화려한 기사는 제겐 매번 고통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묵묵히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집안 식구, 어릴 때부터 언니를 따라 우리 집에 드나들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조카를 챙겼고 틈만 나면 저를 도와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제가 지쳐 주방 식탁에 앉아 있으면 따뜻한 국을 데워내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꼭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은 아내에게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제 눈가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제 삶 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올 줄은요. 아내는 점점 더 집을 떠났습니다. 외박이 잦아지고 급기야 신문과 인터넷엔 다른 남자와 찍힌 사진이 떠돌았습니다. 저는 분노했고 하지만 결국 또 참아야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며 제 자존심을 꾹 삼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홀로 아이를 재우다 지쳐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혼자 힘드실 것 같아서요. 반찬 좀 해왔어요. 그녀가 부엌에서 반찬을 꺼내는 동안 저는 거실에 앉아 숨을 고르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집안 풍경 속에서 그녀의 존재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 김이 피어오르고 아이는 그녀의 무릎에 앉아 깔깔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잠시 잊었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건네주던 순간 우리의 손등이 잠깐 스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둘러 손을 뺐지만 심장은 이미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안 돼. 왜? 그녀는 절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제 마음속엔 첫 번째 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그 금은 더 선명하게, 더 크게 번져갔습니다. 아내는 끝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전화기를 붙잡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제 눈에도 너무 뻔히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못 본 척 했습니다. 모른 척 웃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든 장면은 제 가슴을 갉아먹는 칼날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려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보호자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아버님, 바로 수액을 맞춰야 합니다. 그 순간 곁에 있어야 할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해외 일정이라며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고 의자에 앉아 한참을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리하자.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정리라니. 우리가 가족인데? 난 더는 가정에 묶여 있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야. 그녀의 표정엔 미안함조차 없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고 그 위에 놓인 펜은 내 손가락 사이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던 순간 가슴 속에서 쿵 하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 눈앞이 희미해졌습니다. 법원 복도를 나서는 길, 긴 복도 끝이 너무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허탈한 몸을 이끌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집안에서 늘 드나들던 그녀. 언니 뒤를 따라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발을 들였던 동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을 오래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얼어붙은 제 가슴을 녹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끓였어요. 조금 드세요. 보온병에서 피어오르는 김, 그 향기 하나만으로도 제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주방 정리를 하고 아이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왜일까? 이 집안에서 아내 대신에 정말 가족 같은 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아내는 집을 떠났지만 그녀는 점점 더 제 곁에 머물렀습니다.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함께하고 늦은 밤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난 뒤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하루도 저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녀의 시선이 제 옆 얼굴에 닿아 있는 걸 느꼈습니다. 빗소리는 창문을 두드리고 방 안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겹친 순간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이건 안 돼. 우린 이미 선을 그었잖아. 머리는 소리쳤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알았을 겁니다.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소리만 들으며 긴 시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가 그어놓은 선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손끝이 스칠 때, 아이를 안아 올리며 어깨가 닿을 때, 짧은 대화 속에 서로의 눈빛이 겹칠 때마다 심장은 더 크게 뛰었고 숨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불이 꺼진 거실에서 저는 오랫동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조용한 숨소리가 이상하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결국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 한쪽에 앉아 있던 언니는 샴페인 잔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꾹 참았던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아이 아픈 것도 외면하고 결국 이혼까지. 너 진짜 이렇게 살고 싶어? 언니는 비웃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아직 어려서 몰라. 내 인생은 내 거야. 가정에 묶여 사는 건 답답해. 답답해. 그럼 가족은 뭐야? 오빠는 아이는 둘 다 언니만 바라보고 살았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다 버려? 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착한 척하는 불쌍한 남자일 뿐이야. 나는 더 큰 세상에서 살고 싶어.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단호했습니다. 언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옆에서 다 봤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루하루 버티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힘겹게 가정을 지켜왔는지. 너는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넌 그냥 어린애일 뿐이야. 그녀는 언니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어린애? 웃기지 마. 내가 다 지켜봤어. 내가 도망치는 동안 오빠랑 아이가 어떻게 버텼는지 내가 다 봤다고. 언니는 차갑게 팔을 뿌리쳤습니다. 넌 이제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앞으로 내 이름도 입에 올리지 마.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술을 꾹 깨문 채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내 얼굴 2번 다시 안 볼 거야. 이제 나한테 가족은 오빠랑 아이뿐이야. 그날 이후 그녀는 언니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언니와의 인연을 끊은 날 이후 그녀는 홀가분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쓰라렸습니다. 언니는 이제 내 가족이 아니야. 나한테 남은 가족은 오빠랑 아이뿐이야. 스스로 내뱉은 그 말은 결심이자 다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자주 우리 집에 왔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녀오면 책가방을 받아주었고 주방에선 국을 끓이며 식탁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나는 퇴근에 돌아올 때마다 환하게 웃는 아이,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그 풍경이 너무도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날마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녀는 언제나 가족 같은 동생이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그 이상의 감정이 자꾸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늦은 밤 설거지를 같이 마치고 거실 불을 끄려는 순간 그녀의 손이 내 손등에 스쳤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 했지만 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나는 애써 웃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우리가 그어놓은 선은 조금 더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를 재워놓고 둘이 나란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창밖에선 봄비가 잔잔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죠? 그녀가 내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내 옆으로 조금 더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컵을 받으며 손끝이 겹쳤습니다. 둘 다 잠시 멈췄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로의 심장은 이미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 누군가에게 기대도 괜찮지 않을까? 아이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던 내 삶. 그 무게를 옆에서 덜어주던 그녀. 나는 점점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전기가 나가서 집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아이를 달래 재운 뒤 우리는 거실에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벽에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녀와 나는 마주 앉아 말없이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공기 속에서 촛불이 우리의 숨결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촛불에 비쳐 반짝였습니다. 나는 그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읽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지내도 될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알았지만 마음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까 말까, 가까이 다가설까, 물러설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지만 그 벽은 이제 숨결 하나에도 흔들릴 만큼 약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이러면 안 돼. 그녀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근데 마음이 자꾸 말을 안 들어. 그날 우리는 끝내 선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나 동시에 이미 반쯤 넘어섰다는 것을. 그날 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만 내 귓가에는 여전히 그녀의 숨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어느 날 아이는 방학을 맞아 친가집에 있었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 창문을 스치는 빗소리, 초침이 톡톡 부딪히는 소리까지 모두 낯설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주방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잔이 내 앞에 놓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짧은 한마디. 그러나 그 목소리는 유난히 깊게 심장 한가운데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잔을 들며 그녀의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늘 바쁘게 움직여 거칠어진 손.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누구보다 따뜻한 손길로 보였습니다. 잔을 받는 순간 우리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순간 전율이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피부를 따라 번져가는 떨림은 마치 오래된 감정을 깨우는 신호 같았습니다. 나는 얼른 손을 거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내 손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억눌러 왔던 감정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또렷했습니다. 숨이 겹치고 시선이 맞닿은 그 자리에서 시간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내 손끝에 닿은 부드러움,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멈추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가까워진 체온,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내 목에 닿았습니다. 내 숨소리도 그녀의 귀에 파고들었습니다. 작은 숨결 하나까지 크게 울려 퍼지는 순간 나는 속으로 수십 번 외쳤습니다. 이건 잘못이다. 멈춰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놓칠 수 없다. 라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손끝이 스칠 때마다 몸속 깊은 곳까지 전율이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고 나는 그 눈빛에서 멈출 수 없는 갈망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마지막 선은 고요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의 시간은 이상할 만큼 느리게 흘렀습니다. 심장은 더 크게 뛰었고 작은 움직임조차 크게 다가왔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섞이고 호흡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녀의 떨리는 손길이 내 어깨에 닿았을 때, 내가 그녀의 따뜻한 숨결을 가까이 느꼈을 때, 그 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빛이 거실 바닥에 퍼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우린 잘못일까?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잘못이라 해도 난 후회하지 않아.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몇몇은 속삭이며 우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았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건 타인의 말이 아니라 서로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라는 걸. 주말이면 세 사람은 장을 보러 갔습니다. 아이와 함께 공원에서 웃고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평범한 풍경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특별한 영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